좀 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밭에 행복 씨앗을 심어줄 명언 7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는 딱 질색, 마치 옆집 할머니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처럼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할 거예요.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음속 나침반이 되어줄 명언 7가지. 이 명언들을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행복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명언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 해칠 녘 노을처럼 잔잔하게 마음을 물들이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속삭임이죠. 굉장한 성공이나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책 한 페이지 더 읽고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생각 한 번 더 해보는 것. 그런 사소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마치 옹기장인이 섬세한 손길로 흙덩이를 다듬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듯 말이죠. 어릴 적 앞니 빠진 아이가 어눌한 발음으로 동시를 읊는 모습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더듬거리고 틀리기도 하지만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완벽하게 외워서 낭랑한 목소리로 뽐내곤 합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서툴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미술 공부는 꿈도 못 꿨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강좌를 듣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붙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면서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대충 끄적이던 그림과는 완전히 딴판이었거든요. 섬세한 붓 터치와 아름다운 색감, 그리고 그림 속에 담긴 따뜻한 감성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는 그림을 통해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찾았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누구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도 한번 해봐요.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을 보면서 활짝 웃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라고 자신에게 속삭여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예전에 TV에서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의 절반이 마비된 할머니가 재활훈련을 받는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힘겨운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처럼 우리 안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꽃 피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까요? 어디를 가든 마음을 다해 가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죠. 기쁜 일, 슬픈 일, 때로는 짜증나는 일까지.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마음을 온전히 쏟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듯합니다. 마치 텃밭에 씨앗을 심듯 정성껏 마음을 담아 가꾸면 싹이 트고 꽃이 피어나듯 말이죠. 억지로 하는 일은 티가 나기 마련이고 결과도 시원찮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아 하면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죠. 어릴 적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밥 한 끼를 짓더라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밥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쌀을 씻을 때도, 밥물을 맞출 때도, 불 조절을 할 때도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은 밥은 정말 꿀맛 같았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듯했죠. 저는 어머니의 밥을 먹으면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과 정성을 쏟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도 그냥 대충 씻어 넘기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정성을 들여 닦아보세요. 그러면 그릇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후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흐린 거울을 닦아내듯 마음속 묵은 때까지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지도 모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만남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대하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허물없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서로를 위로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 말이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마음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훨씬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마치 색안경을 벗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동네 공원에서 매일 아침 청소를 하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할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공원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할머니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꾸준히 공원을 청소하면서 공원은 점점 깨끗해졌고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할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도 매일 공원을 청소했고, 공원은 동네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자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가끔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다하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우리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마음을 다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도, 길가에 핀 꽃을 바라볼 때도 마음을 온전히 쏟아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훨씬 아름답고 풍요롭게 느껴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해 세상을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마치 활짝 핀 꽃처럼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세상을 살아갈까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여러분의 삶이 감동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코스모스 핀 길을 걷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비싼 옷이나 맛있는 음식, 멋진 집 같은 것들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높은 지위나 많은 돈을 가져야 비로소 행복해지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내 그림자처럼 늘 내 곁에 함께하고 있었죠. 바로 내 마음이라는 곳에요. 행복은 마치 활짝 핀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스스로 꽃 피울 마음이 없다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죠. 반대로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뿌리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식물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욕심 많은 부자와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부자는 늘 더 많은 재물을 탐하며 불행해했고, 농부는 가진 것 없어도 매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산신령이 나타나 부자에게 소원을 묻자 부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금덩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산신령은 농부에게도 소원을 물었고, 농부는 제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습니다. 산신령은 부자에게 커다란 금덩이를 주었지만 부자는 금덩이를 옮기다가 지쳐 쓰러져 버렸습니다. 농부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밤에는 별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부자는 금덩이 때문에 더욱 불행해졌고 농부는 소박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평생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전쟁을 겪었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늘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나는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셨죠. 할머니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더욱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작은 손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마음만 굳게 먹으면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세요.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행복은 우리 바로 곁에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행복은 마치 숨바꼭질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찾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멀리 도망가죠.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있으면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행복을 좇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운 마음은 행복을 불러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 자신의 마음을 탐험하고 숨겨진 행복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행복을 소중하게 가꾸고 키워나가세요. 여러분의 삶이 늘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마음속 행복을 찾아 떠나볼까요? 마치 아름다운 노을처럼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물들기를 기원합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어느덧 벚꽃 잎이 흩날리는 계절이 왔네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이리 쉼없이 달려가는 걸까요? 마치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기 십상이죠. 이번에 꼭 성공해야 해. 이번 휴가는 정말 멋지게 보내야 해.처럼 한 번에 큰 행복을 좇느라 숨 가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행복은 그런 강렬한 한 방이 아니라 소소한 즐거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마치 정원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들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도 수많은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길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흥얼거리고 밤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조약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 아름다운 탑을 쌓듯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 우리 삶이라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 할머니는 늘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셨습니다. 할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메고 물을 주고 정성껏 채소를 가꾸셨죠.
저는 할머니 곁에서 흙장난을 치며 놀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텃밭에서 갓 수확한 상추를 씻어 쌈을 싸주셨습니다. 저는 그 상추쌈을 먹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상추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신선하고 맛있었거든요. 저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 상추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활짝 웃으시며 내가 직접 키운 거라 더 맛있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의 땀방울과 정성이 상추의 맛을 더 좋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텃밭에서 행복을 느끼는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제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오랫동안 바라던 승진에서 탈락했고 실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너무 낙심하지 마. 승진만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내 말대로 승진만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어.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밝아진 모습을 보면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가끔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처럼 화려하고 극적인 삶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는 다르죠. 우리 삶은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를 떠다니는 나무숲처럼 우리 삶도 때로는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무 큰 행복을 좇느라 현재의 소중한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줄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작은 행복들을 찾아 떠나볼까요? 마치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여러분의 삶이 다채로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어느덧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날이 왔습니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 서서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답니다. 마치 물이 없는 메마른 땅에는 어떤 씨앗도 싹을 틔울 수 없듯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마치 울퉁불퉁한 돌멩이도
오랜 시간 파도에 깎여 아름다운 조약돌이 되듯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친구 하나가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친구는 키가 작고 뚱뚱하다는 이유로 늘 자신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곤 했죠. 저는 친구에게 너는 키가 작은 대신 귀엽고 뚱뚱한 대신 푸근하잖아. 너의 장점을 봐라고 말해줬지만 친구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는 학교에서 열린 장기자랑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친구는 춤을 추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동안 외모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무대에 오른 친구는 멋진 춤 실력을 뽐냈습니다. 친구의 춤을 본 사람들은 모두 환호했고 친구는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는 자신감을 얻었고 외모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예쁘지 못할까? 끊임없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고 부족한 점만 들춰내면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불행감만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치 지문처럼 우리 모두는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신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세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자신에게 선물을 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해바라기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어느 날 TV에서 한 배우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 배우는 과거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치료와 노력으로 우울증을 극복하고 다시 배우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배우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지금의 저를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었죠. 그 배우의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를 입었더라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여러분 모두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가꾸세요. 여러분의 삶이 늘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해 볼까요? 마치 아름다운 노래처럼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한 멜로디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왔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익어가고 하늘은 높고 푸르르기 그지없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때때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합니다. 바로 고민이라는 녀석이죠. 마치 늪처럼
고민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마치 멈춰 있는 시계처럼 시간만 낭비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치 뜨거운 쇠를 다루듯 결정을 내렸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게으른 농부와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늘 어떻게 하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고민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지런한 농부는 고민은 짧게 하고 바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을이 되자 게으른 농부의 밭은 잡초만 무성했고 부지런한 농부의 밭은 황금빛 벼로 가득 찼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 고민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좌절감에 빠져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을 시작했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년 동안 쉼 없이 노력한 끝에 빚을 모두 갚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민만 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행동만이 나를 살렸지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면 됩니다. 마치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자전거를 배우듯 실패를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계획은 없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너무 완벽한 계획에 집착하지 마세요. 일단 시작하고 부딪히면서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마치 항해를 떠난 배처럼 방향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마치 활시 위를 떠난 화살처럼 망설임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어느 날 인터넷에서 한 기업가의 강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기업가는 젊은 시절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의 아이디어를 비웃었지만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 기업가는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기업가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하는 시간에 한 번 더 행동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업가의 이야기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자신의 직감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하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실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치 힘차게 날갯짓하는 새처럼 망설임 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날아오세요. 여러분의 삶이 늘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실천하며 살아갈까요? 마치 힘찬 엔진 소리처럼 여러분의 삶이 활기 넘치게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연에도 매달리지 마라. 어느덧 낙엽이 뒹구는 늦가을입니다. 앙상한 가지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처럼 우리 마음에도 놓지 못하는 인연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 혹은 존경했던 스승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모든 인연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마치 낡은 옷을 정리하듯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놓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맺어진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마치 가시 돋친 장미처럼 아름다움 뒤에 아픔을 숨기고 있는 관계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은 놓아주세요.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원숭이와 개가 살았습니다. 원숭이는 개를 속여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혼자 다 먹어버렸습니다. 개는 원숭이에게 복수하기 위해 원숭이의 엉덩이에 풀을 붙여 괴롭혔습니다. 원숭이와 개는 서로를 미워하며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 억지로 맺어진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떠나갈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당신 곁에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마치 든든한 나무처럼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할머니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보고 싶어 매일 전화했지만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움에 지쳐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노인정과 복지관에 다니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기면서 외로움을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당신과 함께 웃고 울어줄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처음 만나는 퍼즐 조각처럼 새로운 인연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는 가끔 과거의 인연에 얽매여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마치 활짝 열린 문처럼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어느 날 책에서 한 작가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작가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와 싸우고 절교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친구와 헤어진 후 슬픔에 잠겼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작가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간 인연에 슬퍼하지 마세요.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작가의 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됩니다. 떠나가는 인연에 슬퍼하기보다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현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인연에도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유연하게 세상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이 늘 새로운 인연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어떤 인연에도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까요? 마치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행복을 부르는 명언 7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명언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면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어느새 행복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을 겁니다. 좀 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밭에 행복 씨앗을 심어줄 명언 7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는 딱 질색, 마치 옆집 할머니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처럼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할 거예요.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음속 나침반이 되어줄 명언 7가지. 이 명언들을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행복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명언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 해질녘 노을처럼 잔잔하게 마음을 물들이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속삭임이죠. 굉장한 성공이나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책 한 페이지 더 읽고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생각 한 번 더 해보는 것. 그런 사소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마치 옹기장인이 섬세한 손길로 흙덩이를 다듬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듯 말이죠. 어릴 적 앞니 빠진 아이가 어눌한 발음으로 동시를 읊는 모습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더듬거리고 틀리기도 하지만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완벽하게 외워서 낭랑한 목소리로 뽐내곤 합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서툴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미술 공부는 꿈도 못 꿨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강좌를 듣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붙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면서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대충 끄적이던 그림과는 완전히 딴판이었거든요. 섬세한 붓터치와 아름다운 색감, 그리고 그림 속에 담긴 따뜻한 감성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는 그림을 통해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찾았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누구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도 한번 해봐요.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을 보면서 활짝 웃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라고 자신에게 속삭여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예전에 TV에서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의 절반이 마비된 할머니가 재활훈련을 받는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힘겨운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처럼 우리 안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꽃 피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는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까요? 어디를 가든 마음을 다해 가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죠. 기쁜 일, 슬픈 일, 때로는 짜증나는 일까지.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마음을 온전히 쏟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듯합니다. 마치 텃밭에 씨앗을 심듯 정성껏 마음을 담아 가꾸면 싹이 트고 꽃이 피어나듯 말이죠. 억지로 하는 일은 티가 나기 마련이고 결과도 시원찮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아 하면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죠. 어릴 적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밥 한 끼를 짓더라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밥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쌀을 씻을 때도, 밥물을 맞출 때도, 불 조절을 할 때도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은 밥은 정말 꿀맛 같았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듯했죠. 저는 어머니의 밥을 먹으면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과 정성을 쏟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도 그냥 대충 씻어 넘기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정성을 들여 닦아보세요. 그러면 그릇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후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흐린 거울을 닦아내듯 마음속 묵은 때까지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지도 모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만남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대하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허물없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서로를 위로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 말이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마음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훨씬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마치 색안경을 벗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동네 공원에서 매일 아침 청소를 하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할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공원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할머니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꾸준히 공원을 청소하면서 공원은 점점 깨끗해졌고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할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도 매일 공원을 청소했고, 공원은 동네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자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가끔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다하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우리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마음을 다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도, 길가에 핀 꽃을 바라볼 때도 마음을 온전히 쏟아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훨씬 아름답고 풍요롭게 느껴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해 세상을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마치 활짝 핀 꽃처럼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세상을 살아갈까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여러분의 삶이 감동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코스모스 핀 길을 걷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비싼 옷이나 맛있는 음식, 멋진 집 같은 것들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높은 지위나 많은 돈을 가져야 비로소 행복해지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내 그림자처럼 늘 내 곁에 함께하고 있었죠. 바로 내 마음이라는 곳에요. 행복은 마치 활짝 핀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스스로 꽃 피울 마음이 없다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죠. 반대로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식물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욕심 많은 부자와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부자는 늘 더 많은 재물을 탐하며 불행해했고, 농부는 가진 것 없어도 매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산신령이 나타나 부자에게 소원을 묻자 부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금덩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산신령은 농부에게도 소원을 물었고, 농부는 제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빌었습니다. 산신령은 부자에게 커다란 금덩이를 주었지만 부자는 금덩이를 옮기다가 지쳐 쓰러져 버렸습니다. 농부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밤에는 별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부자는 금덩이 때문에 더욱 불행해졌고 농부는 소박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평생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전쟁을 겪었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늘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나는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셨죠. 할머니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더욱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작은 손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마음만 굳게 먹으면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세요.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행복은 우리 바로 곁에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행복은 마치 숨바꼭질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찾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멀리 도망가죠.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있으면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행복을 쫓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운 마음은 행복을 불러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 자신의 마음을 탐험하고 숨겨진 행복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행복을 소중하게 가꾸고 키워나가세요. 여러분의 삶이 늘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마음속 행복을 찾아 떠나볼까요? 마치 아름다운 노을처럼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물들기를 기원합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어느덧 벚꽃 잎이 흩날리는 계절이 왔네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이리 쉼없이 달려가는 걸까요? 마치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기 십상이죠. 이번에 꼭 성공해야 해. 이번 휴가는 정말 멋지게 보내야 해.처럼 한 번에 큰 행복을 좇느라 숨 가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행복은 그런 강렬한 한 방이 아니라 소소한 즐거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마치 정원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들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도 수많은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길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흥얼거리고 밤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조약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 아름다운 탑을 쌓듯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 우리 삶이라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 할머니는 늘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셨습니다. 할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메고 물을 주고 정성껏 채소를 가꾸셨죠. 저는 할머니 곁에서 흙장난을 치며 놀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텃밭에서 갓 수확한 상추를 씻어 쌈을 싸주셨습니다. 저는 그 상추쌈을 먹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상추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신선하고 맛있었거든요. 저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 상추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활짝 웃으시며 내가 직접 키운 거라 더 맛있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의 땀방울과 정성이 상추의 맛을 더 좋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텃밭에서 행복을 느끼는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제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오랫동안 바라던 승진에서 탈락했고 실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너무 낙심하지 마. 승진만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내 말대로 승진만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어.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밝아진 모습을 보면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가끔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처럼 화려하고 극적인 삶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는 다르죠. 우리 삶은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를 떠다니는 나무숲처럼 우리 삶도 때로는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무 큰 행복을 좇느라 현재의 소중한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소중하게 간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줄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작은 행복들을 찾아 떠나볼까요? 마치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여러분의 삶이 다채로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어느덧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날이 왔습니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 서서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답니다. 마치 물이 없는 메마른 땅에는 어떤 씨앗도 싹을 틔울 수 없듯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마치 울퉁불퉁한 돌멩이도 오랜 시간 파도에 깎여 아름다운 조약돌이 되듯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친구 하나가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친구는 키가 작고 뚱뚱하다는 이유로 늘 자신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곤 했죠. 저는 친구에게 너는 키가 작은 대신 귀엽고 뚱뚱한 대신 푸근하잖아. 너의 장점을 봐라고 말해줬지만 친구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는 학교에서 열린 장기자랑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친구는 춤을 추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동안 외모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무대에 오른 친구는 멋진 춤 실력을 뽐냈습니다. 친구의 춤을 본 사람들은 모두 환호했고 친구는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는 자신감을 얻었고 외모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예쁘지 못할까? 끊임없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고 부족한 점만 들춰내면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불행감만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치 지문처럼 우리 모두는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신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세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자신에게 선물을 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해바라기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어느 날 TV에서 한 배우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 배우는
과거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치료와 노력으로 우울증을 극복하고 다시 배우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배우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지금의 저를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었죠. 그 배우의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를 입었더라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여러분 모두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가꾸세요. 여러분의 삶이 늘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해 볼까요? 마치 아름다운 노래처럼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한 멜로디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왔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익어가고 하늘은 높고 푸르르기 그지없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때때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합니다. 바로 고민이라는 녀석이죠. 마치 늪처럼 고민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마치 멈춰있는 시계처럼 시간만 낭비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치 뜨거운 쇠를 다루듯 결정을 내렸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게으른 농부와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늘 어떻게 하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고민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지런한 농부는 고민은 짧게 하고 바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을이 되자 게으른 농부의 밭은 잡초만 무성했고 부지런한 농부의 밭은 황금빛 벼로 가득 찼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 고민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좌절감에 빠져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을 시작했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년 동안 쉼 없이 노력한 끝에 빚을 모두 갚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민만 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행동만이 나를 살렸지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면 됩니다. 마치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자전거를 배우듯 실패를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계획은 없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너무 완벽한 계획에 집착하지 마세요. 일단 시작하고 부딪히면서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마치 항해를 떠난 배처럼 방향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망설임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어느 날 인터넷에서 한 기업가의 강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기업가는 젊은 시절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의 아이디어를 비웃었지만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 기업가는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기업가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하는 시간에 한 번 더 행동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업가의 이야기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자신의 직감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하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실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치 힘차게 날갯짓하는 새처럼 망설임 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날아오세요. 여러분의 삶이 늘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실천하며 살아갈까요? 마치 힘찬 엔진 소리처럼 여러분의 삶이 활기 넘치게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연에도 매달리지 마라. 어느덧 낙엽이 뒹구는 늦가을입니다. 앙상한 가지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처럼 우리 마음에도 놓지 못하는 인연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 혹은 존경했던 스승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모든 인연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마치 낡은 옷을 정리하듯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놓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맺어진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마치 가시 돋친 장미처럼 아름다움 뒤에 아픔을 숨기고 있는 관계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은 놓아주세요.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원숭이와 개가 살았습니다. 원숭이는 개를 속여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혼자 다 먹어버렸습니다. 개는 원숭이에게 복수하기 위해 원숭이의 엉덩이에 풀을 붙여 괴롭혔습니다. 원숭이와 개는 서로를 미워하며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 억지로 맺어진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떠나갈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당신 곁에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마치 든든한 나무처럼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할머니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보고 싶어 매일 전화했지만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움에 지쳐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노인정과 복지관에 다니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기면서 외로움을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당신과 함께 웃고 울어줄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처음 만나는 퍼즐 조각처럼 새로운 인연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는 가끔 과거의 인연에 얽매여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마치 활짝 열린 문처럼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어느 날 책에서 한 작가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작가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와 싸우고 절교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친구와 헤어진 후 슬픔에 잠겼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작가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간 인연에 슬퍼하지 마세요.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작가의 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됩니다. 떠나가는 인연에 슬퍼하기보다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현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인연에도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유연하게 세상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이 늘 새로운 인연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어떤 인연에도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까요? 마치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행복을 부르는 명언 7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명언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면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어느새 행복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을 겁니다.